자, 이번에는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 패턴 또는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이런 것은 개념적인 것이고요. 얼마든지 다양한 구현 방법과 변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실제 구현 형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이나 이런 프레임워크의 목적, 그 무엇이냐면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extensible application, 그러니까 보통 무언가가 확장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뭔가 웹적인 요인을 변경했을 때, 코드가 아니라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외적인 무언가를 변경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다르게 동작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무언가 설정 파일 하나만 바꾸면 출력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거나, 또는 실제로 콘솔에만 출력하던 메시지를 이메일로 보내게 된다거나, 또는 DB에 저장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행동의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를 외적인 요인으로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어떤 예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보여드릴 예제는 어떤 거냐면 의존 객체주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프링을 사용한 예죠. 여기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가 확장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확장 가능하게끔 만들 것이냐,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구현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 즉 여기서 헬로우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간단하죠. 서비스 인터페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구현체들이, 확장 가능한 여러 구현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즉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현하는 여러 개의 이제 구현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인터페이스가 있고 구현체가 있는데, 단 여기서 구현체는 해당하는 소스 코드 근처에 있어도 되고, 같은 프로그램 안에 있어도 되고, 외부에 있어도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헬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있지만,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인 이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전혀 다른 클래스이고 전혀 다른 자르 파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르 파일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 JAR이라고 해서 자바 아카이브 파일을 줄여서 자르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패키징을 하면 이렇게 JAR로 끝나는 확장자를 쓰기 때문에 보통 자르 파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전혀 다른 자르 파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는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라는 자르 파일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이펙티브 자바 파트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 자르 파일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와 구현체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API가 어떤 거냐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서비스 구현체를 등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해당하는 클래스 안에 bin이라는 메서드로 우리가 서비스의 구현체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제공자 등록 API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접근 API예요. 서비스 접근 API는 서비스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get bin을 통해서 bin을 가져다가 쓰는 방법. 이게 대표적인 서비스 접근 API입니다. 서비스를 가져오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 더 흔하게는 스프링에서는 뭐 애노테이션을 붙여서 오토와이어드라고 해서 더 주입을 받아서
빈을 주입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뭐 초점이 스프링이 완전히 맞춰져 있는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펙티브 자바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니까 거기까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프링을 사용했을 때, 의존객지 주입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본 각각의 역할이고, 다시 이제 자바의 기준으로, 서비스 로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는 헬로우 서비스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현체는 차이니즈 헬로우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방법, 제공자 등록 API라고 부를 만한 것은 바로 이거죠. 네. 메타 INF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풀 패키지 경로의 서비스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인터페이스의 구현체 풀 패키지 경로 이름을 적어준 게, 이게 바로 서비스 제공자 등록 API가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 API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 로더를 사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가져오는 이 과정이 가져오는 과정, 서비스 로더의 로드하는 이 과정이 서비스 접근 API가 됩니다. 자, 그럼 딱 정리가 됐죠. 남은 거는 이제 브릿지 패턴인데, 왜 브릿지 패턴이 언급이 되었냐면, 이 브릿지 디자인 패턴은 제가 만든 디자인 패턴 강의에서의 예제로만 보여드리자면, 이 디자인 패턴의 목적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분리해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브릿지 패턴입니다.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다리. 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나누느냐면, 그 둘이 따로따로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둘이 각각 개별적인 계층 구조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데 이 패턴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나눠서 연결한 이 브릿지 패턴이 왜 언급이 되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코드가 있고, 여기는 제가 지금 챔피언과 스킨이라는 걸로 예제를 만들었는데, 챔피언과 스킨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챔피언만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챔피언과 스킨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스킨이 만들어질 때마다 챔피언마다 모든 클래스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 10개였으면 스킨 하나 추가될 때마다 10개의 클래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챔피언과 스킨을 구분해서 다리를 놓고 이게 이제 델리게이션이 이제 다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 둘을 연결하는, 챔피언에서 스킨이라는 필드를 가지게끔 하고, 스킨 독립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챔피언이 10개를 하더라도 스킨이 늘어난다고 해서 스킨만 늘어나면 되지, 스킨이 늘어난다고 해서 확장 클래스들이 10개씩 늘어나진 않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만들면, 그리고 스킨을 바꿔 낄 수가 있는 거죠. 적절한 스킨으로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챔피언의 코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도 우리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헬로우 서비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헬로우 서비스 구현체들만 바꿀 수 있었잖아요. 마치 스킨만 바꿔 끼듯이. 그래서 브릿지 패턴이 언급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브릿지 패턴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스프링이나 이런 IOC 프레임워크들이 제공하는 PSA, 포터블 서비스 앱스트랙션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이 포터블 서비스 앱스트랙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스프링 제대로 공부했는지 5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그리고 서비스 로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라클 공식 문서를 튜토리얼과 소개 문서를 첨부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서비스 로더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스프링을 쓰지 않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객체를 또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가져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또는 이거보다 더 진화한 형태인 오토와이어드 애노테이션으로 서비스 구현체들을 가져다가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